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부산의 한 교수의 의견인데요. 단체톡에 몇 군데 떠도는 건데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목이요, 인수위 가로 열고 국힘당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오래도록 정당 간 정책이나 민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여야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보수 진영의 정당은 혁신안이나 새로운 방안에 폐쇄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다. 20년 전 당시 이회창과 노무현의 대선 홍보 광고가 주요 일간지에 나온 적이 있었다. 노무현의 경우 정책 홍보를 하면서 옆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전화가 오면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후에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주었다고 한다. 반면 당시 한나라당 광고에는 정책 제안을 받는 전화번호가 아예 없었다고 한다. 두 정당 간의 기본적 태도는 아직도 여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 여야 후보의 부산에 위치한 유엔묘지 방문도 그러했다. 부산의 많은 보수단체들은 역사와 한미관계를 강조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유엔묘지를 먼저 방문하고 국민과 세계에 의미 있는 연설을 바라고 국민의힘에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후보가 유엔묘지에 나타난 것은 이재명 방문보다 2달 뒤인 대선을 불과 열흘쯤 앞두고 일체의 별도의 발언도 없어 허탈했다고 전해진다. 필자가 책임자 연구소장로 있는 부경대 유엔연구소는 교내에 6.25 당시 한국을 구한 낙동강 전선의 원훈이 서린 워커하우스 유엔 지상군 사령부가 있다. 연하여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한미동맹을 위한 민간 외교 차원에서 미국 조야의 지난 70년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묘지와 워커 캠프를 참배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유엔 묘지와 워커하우스 참배로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우리 연구소는 6.25 70주년 2020년 국민 공모로 확정된 6.25 전쟁용으로 워커 장군에 관한 영화 시나리오와 굿즈를 개발한 바 있다. 최근 언론은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을 위한 방미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을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유엔 묘지 및 워커하우스 참배 등 정책 제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한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국힘당의 관료주의, 보신주의에 실망하여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극언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는 자신들의 임무가 정권 인수가 행정 승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정권 교체는 정책의 승계가 아니라 혁신이기에 열린 자세로 기관뿐 아니라 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동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일부 인사들의 행태가 눈을 찌푸리게 하는 모양이다.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여당의 작전에 휘둘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앞날도 험난하지만 새로운 의제 늘 찾아내지 못하는 인수위의 자질도 한심하다. 이렇게 하봉규 교수가 쓴 건데요. 참 심정이 복잡하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인수위를 무조건 응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짝에서 하도 딴지 걸고 발목 잡고 있으니까 우팔에도 인수위를 응원하고 윤석열을 응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렬하죠.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저래서는 조금 저자들 이길 수 없을 텐데 아유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도 또 동시에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못 믿어올 때 또 약간 지적해주고 싶고 야단도 치고 싶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남의 자식한테 그거 싫은 소리예요. 남의 자식인데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다소간의 비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좀 달게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 지금의 정권 교체는 혁명에 준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행정부를 뭐 이렇게 뭐 업무를 이렇게 인수인 게 뭐 정책을 인수인 게 이게 아니에요. 좌파가 우리나라를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엉망, 경제 시스템 엉망, 뭐든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다음에 한미 동맹, 외교 문제 전부 엉망으로 만드는 걸 제자리를 갖다 놓으려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혁명적인 사고로 확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하봉규 교수가 지적한 대로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의견 청취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국자들, 아무 바라는 거 없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한 단체들, 그다음에 개인들 많아요. 얼마나 아스팔트에서 고생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래도 고생했다고 그 사람들 꼭 무슨 뭐 챙겨주라는 게 아니라, 무슨 자리 하나 챙겨줘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토록 투쟁했나, 그걸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듣기만이라도 해서 그걸 이게 나라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채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하봉규 교수는 이제 워커하우스 이런 요거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예고요. 제가 왜 이 떠평을 이걸 골랐냐면요, 이거는 하나의 예고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저한테 국한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거, 인수위 차원에서도 이거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 그리고 제도를 고치겠다는 어떤 의지, 강력한 의지, 하다못해 뭔 조사를 한 데는 무슨 이런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조금 섭섭하다고 보다, 야, 이래서 부정선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지자체 이거 위험한데 2년 뒤에 또 184 안겨줄 텐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없을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걱정을 말소시키려면 모든 길은 로마로 부정선거를 밝히면요, 부정선거를 밝히잖아요. 그러면은 저들이 부정선거 할 수 없을 뿐더러 부정선거를 못하면 지자체 저자들이 압승 못해요. 아니 민심이 이런데 어떻게 쟤네들이 압승을 합니까? 그리고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윤석열의 힘 몰아주기 위해서라도 절대 저자들이 압승 못해요. 만고의 지름길인데 부정선거를 하면은 저자들이 압승할 수도 있고 지방선거도 저자들이 압승할 수도 있는데 왜 말하는 살얼음판을 갈라고 그럽니까? 요행을 바라면서, 아유 그래 부정선거 없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그거 왜 그런 일을 해요? 아니 부정선거 그 길을 차단하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안 하냐 이거죠. 뭐 그런 답답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수위에도 배신자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명 벌써 경호차에 무슨 기관단총이 있다 이거 폭로해 가지고선 문제가 돼서 해촉시키니까, 해촉시켰다고 또 기자회견하면서 또 인수위를 갖다가 불통이다 어쩌다 그냥 난리를 치대 배신 행위를 하더라고요. 조용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잘 속아내야 됩니다. 이 지금 배신자들이 눈에 띄어요. 그거는 홍수환 챔피언도 이봉규 TV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유세연단에 많이 섰대요. 많이 섰는데 그 국민의힘에 간첩 같은 놈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앞에서만 딸랑딸랑 되는데 윤석열만 없으면 불평불만에 이상한 소리들 해야 되는 간첩 같은 놈들이 있더래요. 배신자들이 보이더래요 눈에. 그러면 홍수환 선수가 볼 정도면은 이 배신자들이 유승민류의, 이준석이류의 배신자들이 인수위에도 꽂혀 있다. 그거 지금 길길이 뛰고 기자회견하고 난리치는 놈도 그것도 배신 행위 아닙니까? 인수위에 몸담아 이래놓다가 자기가 실수했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거지, 그거를 인수위가 갑질한다고 기자들한테, 온 국민한테 떠드는 건데, 그런 배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 한 놈 나왔잖아요. 있어요. 그런 배신자들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누가 배신자인지 이런 관리를 잘해요. 국힘당에 이참해요. 국힘당의 배신자들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꼭 자기 자리를 노려요.
뭐 이번에 지자체에서도 어디 시장에 나간다, 어디 지사에 나간다, 이게 배신자들이 또 우글우글 또 뭐 완장 하나 찰라고 또 행동들 하잖아요. 이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 이전 문제도 윤석열 당선인이 옳은 사고방식이고 옳은 식으로 밀고 가는데 단 하루도 나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임기 첫날부터 청와대는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얼마나 명분 있는 싸움입니까? 이거에 일사불란하게 인수위 내지는 국힘당에서 일사불란하게 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간첩들이 있어요. 인수위조차도 이거 너무 성급히 서두르는 거 아니냐. 1, 2년 후에 하자. 이런 소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힘을 빼요. 힘을 빼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기가 꺾여서 저들한테 맥힙니다. 저들은요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기가 살아도 만만한 상대들이 아닌데 이쪽이 기가 꺾이잖아요. 그냥 하이에나들이 생식기 물어뜯어요. 힘으로 안 되니까. 아주 치사하고 더티한 방법으로 물어뜯어요. 하이에나 떼들이. 이자들이 그래요. 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순간 당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벌써 이 용산 이전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고 뭐 미루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 간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솎아내야 돼요. 아주 나이스하게 스무스하게 솎아내십시오.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는 여러 개 몇 개 있잖아요. 이거 용산 이전 문제도 이거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동맹 국건이 하는 거 이거 좌고우면하면 안 되고 그 밀어붙여야 되고 민주주의 회복. 이걸 뭔 좌고우면을 해. 이건 무슨 눈치를 봐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당선된 건데. 이거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려면 그 모든 길에 부정선거가 있어요. 부정선거 밝혀야 된다. 이번에 핑계를 대세요. 부실 거라 부실 좋다. 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대로 두면 다음 선거에서 또 이런 거에 나올 것이다. 그럼 제도를 개선하자. 그럼 제도를 개선하는 TF팀을 만들자.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냐. 방법 여러 개 있잖아요. 투명 아크릴로 된 투표함.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개표한다. 각 투표소별로. 뭐 이걸 이동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표한 장소에서 투명한 아크릴 박스에 넣고 숫자 카운트 되는 거 넣는 게 숫자 카운트 되는 그게 있더라고. 입구에 한 장 들어가면 하나가 착착 올라가요. 둘 들어가면 둘 탁착. 그러면 여기 2,000장 2,200장 들어갔다. 그럼 쑤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투표함 만들고 그 자리에서 이동 안 하고 까면은 6시까지 투표면 6시 투표 마감한 후에 까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문제가 있으니 사전투표는 뭐 없애고 당일 투표를 이틀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인수위 측에서부터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이쪽 눈치, 여론 눈치, 저쪽 민주당 눈치,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당 눈치도 보더라고요. 인수위에서. 그 다음에 또 안철수의 눈치도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혁명적으로 바꾸라고 윤석열을 대통령에 만들어줬는데 혁명은커녕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기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에게 힘을 몰아줍시다. 인수위에도 힘을 몰아줍시다. 그러나 인수위가 힘을 받으려면 혁명적인 사고방식과 혁명적인 자세로 애국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혁명이 되는 거예요. 답답하다 진짜.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